1분기에는 전방 산업의 수요가 견조했음에도 니켈이나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으로 일시적인 적자 전환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2분기에 매출액 226억에 영업이익 34억 정도로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어요. 이게 아무래도 원자재가 인상에 따른 판가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그런 건가요? 그거 이외에 저희들이 반도체 장비 모듈 쪽으로 사업 일부 진출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쪽 매출이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반도체 장비 쪽에 A사라든가 어닉에서 매출이 늘었고요. 그리고 수출이 늘어났어요. 다음에 판가는 2분기 때 판가가 반영이 되면서 판가 영업이익률은 마찬가지로 다시 원위치로 회복이 된 거고요. 2021년 상장 이후에 소중구경에서 대구경 제품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50A, 65A에서 600A 대구경 제품으로 가게 되면 ASP 상승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중 대구경은 ASP가 평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건가요? 저희들이 아마 알겠지만 소구경 대구경 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구경이 좀 클수록 마진율이 높아요. 그 다음에 클수록 매출 단가 자체가 높으니까 매출액도 높아지는 거고 아마 4, 4분기 그때쯤에는 실제로 컬이 돼서 납품에 본격적으로 실행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삼성물산 쪽이에요. 그래서 일부는 저희들이 P3, P4 쪽에 이번에 수주한 것 중에서도 일부 돼서 납품이 되는 걸로 지금 확정이 돼서 오더는 저희들이 받았어요. 4분기 저희들이 1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납품을 시작을 합니다. 대구경으로 업그레이드 되면 매출이 30% 업사이드 효과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기존 제품보다 30% 업사이드 효과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3분기 때는 최대 매출 실적이라고 했는데 한 240억에서 250억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도 마찬가지로 그 비율에 따르면 한 14% 정도 나왔잖아요. 2분기 때 그 수준으로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보통 한 40억 언저리에서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구체적인 숫자는 아니에요. 금액보다는 매출액 대비 한 14에서 15% 정도입니다. 14% 조금 넘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반도체 모듈 쪽의 장비 부품 쪽으로 매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수출 쪽에서 좀 더 반영이 돼서 이익률이 조금 더 높아질 것 같아요. 반도체 장비 말씀해 주셨잖아요. 반도체 쪽은 마진율이 시공 장비랑 비교했을 때 얼마 정도 차이가 날까요? 반도체 장비 쪽의 부품 소재 그쪽은 기존의 시공 시장보다는 마진율이 한 더블 이상이 높아요. 보통 10% 정도 된다면 이쪽에는 한 25%에서 30% 나오거든요. 그쪽 관련된 것이 예를 들면 모듈이라든가 아니면 필터라든가 아니면 반도체 밸브 쪽 이쪽이 어디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국내 쪽에서 하이닉스 쪽에 납품되는 메카로 쪽하고 그 다음에 유피케미칼 쪽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쪽으로 해서 장비 쪽에 대한 부품 소재들이 계속적으로 납품 오더를 받아서 납품을 시작했어요.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하이닉스 쪽에서 콜이 났어요. 단체 장비 쪽 부품을 납품할 수 있는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요. 해당 인증이 2분기 때 통과가 돼서 본격적으로 3분기 때부터도 계속 매출이 다 증대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시공이라는 것은 반도체 팹을 짓게 되면 가스를 이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파이프하고 튜브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절하는 밸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관되게 납품을 하게 되는데 팹이 지어지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하고는 다르게 돼요. 그래서 장비는 조금 더 세밀한 그런 품질이 향상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마진율은 장비 쪽 들어가는 게 더 마진율이 더 좋아요. 그래서 장비 쪽으로 저희들이 진출해서 매출을 높이고 이익을 많이 올리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이닉스 외에 북미 반도체 장비사랑 품질 테스트 진행 통과해서 납품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테스트 통과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계속 기사에 나오는 거 보면 A사한테 계속 납품할 거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본격적인 일부 오더가 왔고요. 3분기 끝날 때쯤 한 4분기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오더가 좀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 매출이 올해보다는 더 많이 성장을 할 것 같고요. 하반기 때 한 60억에 70억 정도 되고 내년도에는 한 100억 이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향후 한 5에서 10년 동안은 계속 증가하는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반도체 부품 생산 기업은 일부 제품에 특화가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벨렉스사 한국지사 같은 경우에는 튜브랑 파이프 관광 제품 그리고 TK 후지킨 한국지사 같은 경우에는 모듈 쪽하고 피팅 그 다음에 밸브 필터잖아요. 이거에 비해서 아스플로는 튜브랑 파이프 피팅 밸브 레귤레이터 필터 모듈 부품 그래서
전 부품 일괄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모듈 사업 쪽에 진출하려고 하는 게 모듈이라는 게 어셈블리잖아요. 반도체 부품, 반도체 장비를 만들려면 거기에 부품 소재 중에서 하나의 덩어리 형태로 되는 거 있잖아요. 그 덩어리를 만들면 기존 하나의 낱개 파츠 형태로 납품하는 것보다는 마진율이 높아요. 수익률이 그래서 매출액하고 수익률이 같이 올라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그걸 모듈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데서 사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우리 자체적으로 생산하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 절감 효과, 원가 절감이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자체 생산, 제작을 하게 되니까 경쟁력이 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경쟁 요소라는 게 결국 경쟁사에서 일부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않는 거는 다른 데서 사와서 하는데 저희들은 일관된 시스템을 갖고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이 높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부수적인 게 다 특화로 돼 있지만 저희들은 일관된 생산성을 갖고 일관된 제품 라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공 부품 분야에서도 삼성전자는 평택 3기랑 인프라 투자, 화성 중국 시안에서 증설을 진행 중이고 미국에서 증설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고객사의 시설 투자에 따라서 아스플로 시공 장비도 연결되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같이 연결돼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왜냐하면 1차 협력된 데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벨렉스라든가 아스플로라든가 한 세 개 업체 튜브는 튜브대로 2에서 3개, 피팅은 피팅대로 TKO 지킨 동원 하이텍 이런 한 세 개 업체가 돼 있는데 연초에 입찰을 해요. 전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텐데 입찰을 해서 연간 입찰 단가가 정해지면 1순위, 2순위, 3순위로 갈 것인지 회사에서 정해요. 1순위는 전체 납품 물량의 50%, 2순위는 30%, 3순위는 20% 그래서 어떤 것은 영업이익률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는 2순위로 가는 게 있고 아니면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순위로 가격을 약간 낮춰서 덤핑 치는 게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1년 동안 물량이 나오는 것에 맞춰 구매팀에서 저희들한테 배분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인 기반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공장이 지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계속적인 수주 물량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업체에서 1년간 업체에서 단가가 정해져서 그 비율대로 납품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사업으로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정 부품을 비롯해 항공기 조선, 정유 유틸리티 부품 시장 진출 가능성이 있다는 레포트를 본 적이 있어요. 그거는 내년부터는 좀 하려고 그러고요. 저희들이 삼성 바이오 쪽 원래는 바이오 쪽에 관련하려면 인증이 있어야 되는데 인증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여러 개 있어서 장비라든가 반도체 쪽이라든가 필터 쪽하고 그쪽으로 우선적으로 집중하려다 보니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바이오 쪽으로도 일부 진출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간 매출을 전년 대비 한 35% 증가한 800억으로 전망을 해요. 전방 산업에서 수입산 금속 부품을 대체하려는 수요가 강하다는 점과 아스플로가 시공용뿐 아니라 반도체 장비용 금속 부품 시장에 진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인 것 같아요. 올해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올해는 850억 넘을 것 같아요. 3분기 250억 나머지 4분기에도 한 240에서 250억 정도 하면 넘을 것 같아요. 내년도 사업 계획은 한 1200억에서 1300억 정도 계획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반도체 장비 쪽하고 그 다음에 수출하고 시공시장 쪽 이외에 모듈 쪽이 일부 많이 늘어나거든요. 원익 쪽하고 램, 리서치 쪽하고 일부 오더가 구성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올해 대비 1300억이면 한 60%에서 70%, 내년도 그 정도 이상 지금 사업 신장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영업이익이 한 100억 넘을 것 같고 내년도도 한 200억 정도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 계획은 10월부터 새로 수립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공통적인 부분인데 러우 사태나 중국 최근의 봉쇄 정도로 인해서 여러 회사들이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든지 고운임 형세라든지 힘들어하는 기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스플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태나 경기 침체 같은 걸로 인해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아까 앞에서 보셨겠지만 저희들이 기본적인 원자재 인상이라는 게 저희들이 기본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왜냐하면 원소재가 가격이 창원 특수강이라든가 세아 제강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물류에 따라서 인상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1차 밴드 업체인 하이닉스나 삼성 반도체 쪽에서 반영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물류비의 경우에 협상할 때 고객사 부담 형태로 해서 물류 운송비가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마 알겠지만 환율 따라서도 지금 1200원인가 형태로 돼 있어서요. 환율에 대한 것도 그렇게 부담은 없어요.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수출 단가에 대해서 이게 환율의 마진도 조금 나타난다면 10% 정도요? 지금 환율이 오르면 수출 단가 자체가 오르잖아요. 그럼에 따라서 환차 이익도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장단기적인 회사의 모멘텀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올해부터 아마 알겠지만 A사 쪽에 인증을 받아서 장비 부품 소재 쪽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매출액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일단 1위 업체인 쪽에다가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내부 반도체 국내 장비 회사들도 인증된 업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요가 많이 발생할 거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한 1,300억으로 잡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아무래도 1위 업체에 납품했던 내역 자체가 레퍼런스가 될 수 있어서 그렇겠죠. 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국내에 있는 장비업체에서도 계속 커터 오더 형태로 해서 계속 문의가 오고 상담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